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한국의 편의점 브랜드 이마트24가 무려 14억 인구, 이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마트24.txt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마트24가 왜 하필 인도를 선택했는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그런 배경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마트24의 인도 진출, 이게 그냥 해외 매장 하나 더 들린 거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히 그 K컬처를 내세운 전략이 과연 통할까? 그리고 이게 글로벌 편의점 시장이나 K컬처 확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짚어보죠. 이마트24가 인도 현지 법인 정 브로더스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난 8월 21일이죠. 인도 마하라스트라주 푸네 지역의 1호점 이마트24 BHS점을 열었습니다. 이게 한국 편의점 업계로서는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해외 매장 하나 늘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세계 최대 소비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인도에 그것도 한국 편의점이 처음으로 이제 깃발을 꽂았다. 이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건요. 경쟁사들 예를 들어 GS25나 CU 같은 경우는 주로 몽골이나 베트남 이런 시장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진출해 있거나 좀 더 가까웠거나 한 것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마트24는 완전히 새로운 곳, 인도를 딱 선택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차별화된 그리고 어찌 보면 좀 대담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경쟁이 덜한 니개척 시장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네요. 근데 왜 첫 매장 위치가 푸네였을까요? 인도의 수도 델리라던가 아니면 경제중심지 뭄바이가 아니라 푸네. 좀 의외인데요? 푸네 선택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우선 푸네가 인도의 8대 도시 중 하나고요. 교육이나 IT 산업 중심지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자동차나 IT 분야의 한국 대기업들이 이미 많이 진출해서 산업단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죠. 한국 기업들이 이미 많이 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초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그곳에 있는 한국인이나 관련 현지인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료에도 나오지만 생활 용이성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인도 111개 도시 중에서 푸네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생활 용이성 지수요. 그게 높다는 게 편의점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뜻인데요.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교통이라든지 주거 환경, 안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의미죠. 그 말은 곧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추고 있고 또 새로운 소비 트렌드나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런 중산층 이상의 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마트24 같은 좀 현대적인 유통 모델이 추기에 자리 잡기에 유리한 환경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 기업 주재원이라든지 현재 중산층을 초기 타겟으로 삼기에 딱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지도만 보고 정한 게 아니라 도시의 질적인 수준, 잠재 고객까지 다 고려한 선택이었군요. 그런데 이 푸네 1호점, 이마트24 BH점의 매장 구성이 상당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보통 편의점하고는 좀 다르다면서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 이마트24의 인도 공략 전략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매장이 총 2개층을 쓰는데요. 1층은 한 55평 정도. 네, 182제곱미터. 네, 그 정도 규모로 우리가 흔히 아는 편의점처럼 식음용요, 생필품 팔고 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2층이에요. 2층은 한 25평, 82제곱미터 정도인데 여기는 완전히 K-뷰티 그리고 K-컨텐츠 체험 공간으로만 꾸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뭔가 복합 문화 공간 같은 느낌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마트24는 그냥 한국 물건 파는 가게가 아니라 K컬처 자체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딱 자리매김하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물론 1층에서도 뭐 한국 인기 과자나 라면 이런 가공식품 중요하게 다루죠. 그런데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즉석에서 바로 조리해서 주는 카운터푸드예요. 아, 즉석조리 음식이요? 네, 떡볶이, 핫도그, 김밥, 비빔밥 이런 메뉴들을 선보이는데 이게 딱 한국 길거리 음식이나 분식집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인도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도 현지 음식과는 좀 다른 뭔가 새롭고 트렌디한 경험을 제공해서 젊은 소비자들의 호기심 또 입맛을 확 사로잡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와, 인도 현지 편의점에서 즉석 떡볶이랑 김밥을 판다니 상상만 해도 되게 신선한데요? 이게 바로 말씀하신 그 K컬처 접목 전략이군요. 그럼 2층의 K 컨텐츠 체험 공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2층은 뭐랄까 더 노골적으로 K컬처를 전면에 내세우는 공간입니다. 우선 K뷰티 코너. 이건 인도 현지에 기반을 둔 K뷰티 전문 온라인 플랫폼 리메세라는 곳과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소비자들이 좀 좋아할 만한 한국 화장품들을 엄선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막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현지 플랫폼이랑 같이 하니까 신뢰도나 전문성도 좀 높아 보이고요. 아, 현지 플랫폼이랑 협업을 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셀프 사진관 있잖아요.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 그 인생 네컷 같은 거요? 맞습니다. 한국 셀프 포토부스 전문 기업 아르고의 인스포토 기계를 설치해서 쇼핑하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한국 스타일 즉석 사진 찍으면서 놀 수 있게 한 거죠. 이야, 그러니까 밥 먹고 화장품 구경하고 사진까지 찍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그냥 소비하고 즐기게 만드는 거네요. 편의점이 아니라 무슨 K컬처 허브 같아요. 네, 그런 셈이죠. 이거를 좀 더 크게 보면요. 음식 K푸드, 미용 K뷰티, 놀이 K포토까지 K컬처의 좀 매력적인 요소들을 이 편의점이라는 플랫폼 안에다가 확 압축시켜 놓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인도타임스 보도를 인용했던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넷플릭스 같은 OTT 통해서 인도 내에서도 K-드라마, K-팝 이런 K 콘텐츠 관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네, 그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죠. 그렇죠. 이마트24는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K컬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 소매점을 넘어서서 K컬처의 최신 트렌드를 직접 맛보고 체험하고 소비하는 어떤 문화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하려는 걸로 보여요. 자, 그럼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인도였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이었을까? 이겁니다. 인도 시장의 잠재력은 뭐 여러 데이터가 보여주죠. 가장 주목할 점은 역시 그 압도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입니다. 전체 인구가 14억 명인데 그중에서 무려 47%가 25세 미만이에요. 47%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이례적으로 젊은 국가죠. 그 말은 곧 미래의 핵심 소비층이 어마어마하게 두텁다는 뜻이고 또 새로운 문화나 트렌드에 대한 수용성도 그만큼 높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마트24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번째 해외 진출 국가인데 사실상 주력 시장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젊고 거대한 소비시장 잠재력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인구의 거의 절반이 25세 미만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에너지와 가능성을 가진 시장이네요. 그런 인구 구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인도의 소매 유통 시장 구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 요인입니다. 현재 인도 전체 소매 시장의 한 75% 정도는 키라나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영세 구멍가게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키라나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우리로 치면 그냥 동네 작은 슈퍼마켓 그런 형태인데 규모나 뭐 파는 물건, 운영 방식 이런 면에서 현대적인 편의점하고는 좀 차이가 크죠. 즉 14억 인구라는 엄청난 시장 규모에 비해서 우리 이마트24 같은 체계적이고 좀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식 편의점 채널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 시장은 큰데 현대식 편의점은 별로 없다.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마트24는 선점 효과, 그러니까 First Mover Advantage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뭐 강력한 경쟁자가 딱 자리 잡기 전에 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을 먼저 개척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키라나가 시장의 75%나 차지한다니 정말 우리나라 환경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근데 그 키라나라는 게 그냥 가게 이상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아,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키라나는 단순히 물건만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뭐 사랑방 같은 역할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때로는 외상 거래도 하고 약간 커뮤니티 중심 같은 역할을 해왔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인도 소비자들 일상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유통 형태죠. 그렇다면 이마트24에게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좀 넘어야 할 산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큰 기회이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됩니다. 과연 이마트24가 그 K컬처라는 매력적인 컨텐츠, 그리고 현대적인 매장 환경, 표준화된 서비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인도 소비자들한테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 키라나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성공적으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성공의 핵심 관건이 될 겁니다. 단순히 그냥 가게 하나 여는 게 아니라 현지 아주 뿌리 깊은 소비 문화와 경쟁하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군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이마트24 내부 사정도 이번 인도 진출 결정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던데요. 다른 해외 시장 경험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번 인도 진출은 단순히 뭐 신시장 개척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기존의 해외 사업에서 좀 겪었던 어려움들, 이것들을 좀 만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절실함도 반영된 결정으로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88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진출할 때 5년 안에 100개 매장 열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4개 매장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확장 속도가 굉장히 더딘 거죠. 5년 100개 목표인데 아직 4개면 많이 터디네요. 그렇죠. 그리고 싱가포르 사업은 현지 파트너하고 좀 문제가 생겨서 아예 사업을 중단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고요. 말레이시아 빼고는 성과가 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중단된 상태였군요. 그러면 인도는 이마트24한테 정말 거의 사활을 건 도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시장에서 좀 부진했던 걸 털어내고 우리도 글로벌 사업 잘할 수 있다. 이걸 증명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인 셈이죠. 인도가 물론 시장 규모나 성장성 면에서는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뭐 문화적 차이라든지 복잡한 규제, 물류 인프라 문제 이런 극복해야 할 과제도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인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만 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다른 어떤 시장보다 클 것이고 이건 이마트24 브랜드 전체의 글로벌 전략 추진에 아주 강력한 동력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경쟁사들 움직임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료 보니까 이마트24가 인도 시장에 이제 막 첫발을 떼는 동안에 다른 경쟁 편의점 브랜드들은 이미 다른 해외 시장에서 꽤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경쟁 구도를 보면 이마트24가 해외 진출면에서는 다소 좀 후발주자인 측면이 있어요. 편의점 업계 라이벌인 CU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에 몽골에 진출해서 지금 거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계속 영토를 확장하면서 2029년까지 해외 매장을 500개 이상 열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개요? 와. 네. 그리고 GS25 역시 베트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매장을 늘려가고 있고 현지화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현재 이마트24의 전체 해외 매장 수가 말레이시아 88개, 캄보디아 4개, 이번 인도 1개 해서 이제 93개인데 경쟁사들이 수백 개씩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은 규모 면에서 좀 차이가 있죠. 결국 인도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더 주요해지는 상황이네요. 경쟁사들이 이미 선점한 시장 대신 새로운 길을 택했는데 여기서 빨리 성과를 못 내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속도전이 이제 핵심 관건이 될 겁니다. 인도라는 차별화된 시장을 선택한 그 전략적인 판단 자체는 좋았지만 결국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매장을 늘리고 시장 영향력을 키워나가느냐 이게 성패를 가를 거라는 거죠. 만약에 초기 1호점의 그 K컬처 전략이 성공적인 반응을 얻는다면 이걸 발판 삼아서 빠르게 거점 지약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고
왜 중요한 건가요? 마스터 프랜차이즈는요, 본사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 운영 권한 전체를 현지 파트너 기업에게 독점적으로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현지 파트너가 가맹점 모집부터 교육, 관리, 마케팅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아, 본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현지 파트너에게 맡기는 거군요. 네, 본사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하는 위험 부담은 줄이면서도 현지 시장을 잘 아는 파트너를 통해서 빠르게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마트24와 파트너인 정브러더스가 초기에 이 직영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성공적으로 맺고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느냐, 이게 인도 시장에서의 속도전에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다행히 자료를 보면 이마트24랑 정브라더스가 올해 안에 인도 2호점을 열 계획이고 초기 성과를 잘 분석해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전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최진일 이마트24 대표이사도 인도의 젊은 인구,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네, 아무래도 초기 1, 2호점의 운영 성과와 시장 반응이 앞으로 인도 사업 전체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K컬처를 접목한 차별화 전략, 이게 인도 현지 젊은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그리고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이걸 정말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4억 인도의 거대 시장은 이 K편의점 모델의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현지화 역량을 검증하는 궁극적인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마트24가 K푸드, K뷰티, K포토부스 같은 다채로운 K컬처 콘텐츠를 핵심 무기로 삼아서 세계에서 가장 젊고 거대한 시장 중 하나인 인도에 한국 편의점 최초로 진출했다는 점. 둘째, 전략적 요충지인 푸네에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를 체험하는 복합 공간을 선보였다는 점. 셋째, 이게 기존 해외 사업에서의 좀 부진을 딛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중요한 시도인 동시에 이미 해외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경쟁사들과의 치열한 속도전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요, 이 K컬처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떻게 그냥 문화 현상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로까지 연결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편의점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이 K컬처를 실어 나르고 전파하는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마트24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K푸드, K뷰티, K포토 같은 K컬처 요소들을 인도 현지인들의 매일매일의 소비 경험 속에 직접적으로 심어 넣을 때 말이죠. 이게 과연 K컬처의 그냥 일방적인 확산으로만 끝날까요? 다른 영향도 있을 수 있다. 네. 아니면 역으로 인도 현지의 문화나 취향, 생활 방식과 막 상호작용을 하면서 K컬처 자체의 모습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인도 향신료랑 결합된 새로운 퓨전 K푸드가 편의점 메뉴로 막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인도 전통 문양을 활용한 K뷰티 콜라보 제품이 막 인기를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재밌네요. K컬처가 인도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스크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비되던 K컬처가 아니라 일상에서 직접 부딪히고 섞이면서 진화하는, 우리가 아직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인도화된 K컬처의 모습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앞으로 지켜볼 만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K컬처의 현지화가 단순히 그냥 적용되는 걸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창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점.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